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8주년 현충일입니다. 오늘 정부 주관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서 행사를 주관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끝에 부분쯤에 나오는 부분이 그 이학수 일병의 그러한 그 전쟁에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는 모습이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이 이학수 일병은 순경으로 복무를 하다가 전쟁이 발발하자 군 입대를 자원을 해서 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전쟁 현장에서 이제 포탄이라든가 총알이 머리를 관통하는 그런 심각한 상처를 입어서 이제 투병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그 머릿속에 박힌 총탄이 생명에 수술을 할 경우에 생명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걸 수술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요 방송에서는 언제쯤 사망했다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든가 이런 산화한 동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들은 정말 비망록이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개헌과 관련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1987년에 60항쟁에 의해서 직접 민주주의, 직접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또한 그 개헌이 9차 개헌이 되면서 10차 헌법이 생기면서 비롯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헌하면은 실제로 벌써 87년이니까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개헌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특히 대통령이 주관해서 추진하는 이러한 개헌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입안을 해서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기가 들고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요한 골자를 보면은 대통령에 관련된 사항, 대통령 중임제를 담고자 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중임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만능의 열쇠인가? 그것은 절대로 그렇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과거 이승만 대통령 때라든가 박정희 대통령 때 수없이 많은 독재의 과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헌법 개정을 악용을 해서 그러한 대통령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드러냈고, 1972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은 말 그대로 북한과의 대립 구도를 극도로 높여놓더니 갑자기 한순간에 돌아서서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를 하고 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해에 바로 개헌을 시도해서 영도적 대통령제를 담은 10월 유신헌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국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후퇴시켰고, 그동안 오히려 1969년 당시의 헌법보다도 못한 그러한 결과를 낳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독선을 함으로써 1979년에 12.6 사태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1979년에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한 두세 차례 정도는 아마 암살 시도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모셔왔던 충신에 대한 이런 테러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좌절이 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979년 당시에는 10월 중순쯤에 부마 항쟁이 발생을 하면서 극도로 국내 정세가 변하면서 이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심지어는 임자가 내려가 봐서 임자가 해결을 못하면 내가 발포를 명령하겠다 그렇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으로서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희생이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는 19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났을 당시에 100여 명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연히 경찰이라든가 군인들이 발포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다가 끝내는 반발이 심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지난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진하던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을 해서 추진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시기가 좀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9월쯤에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이었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불구하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그것보다도 늦은 상황에서 개헌안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거를 대통령 공구를 통해서 관보에 게재를 하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안은 국회에서 의사 정죽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상정 자체를 못하고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이 이슈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볼 때는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요한 국내 갈등 상황들, 대표적으로 봤을 때 태영호 의원 같은 그런 사람들 또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북한군이 개입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왜곡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4.19 혁명이나 심지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까지도 왜곡하려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단호한 헌법적 가치 판단과 정립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10월 항쟁, 1987년의 10월 항쟁을 포함해서 5.18 민주화 운동을 담고 그러한 전제에서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왜곡하거나 파괴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 보다 엄정한 헌법적 처벌을 담을 수 있도록 강력한 기준을 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정치라든가 헌법적 구조를 굳이 따진다고 하면 정당제에 있어서 정당에 대한 선거 보조금을 주는 부분,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가 헌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불법적으로 선관위에서 정당과 야합을 해서 만든 제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폐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헌법기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들에 대해서는 구성 제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대통령이 개입을 차단하면서도 헌법기관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선임하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두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도 가능하다면 보다 중립적이면서도 이러한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독립적인 헌법기관이 된다라고 하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까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